봅시다. 104쪽에서는 어때? 104쪽에 4번. 이게 왜 2차 방정식일까? 왜 이게 2차 방정식에서 나왔을까? 보자. 여기서 직선이라고 하는 건 부정방정식의 근을 의미하겠지요. 1차 함수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해했느냐? 부정방정식의 근. 미지수 x, y 둘 다 있는 이 상태에서 점을 지나고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A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미지수 값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직선과 점이 나와 있어. 일단 뭐 해야 돼? 대입을 할 건데 이사분면을 지나진 않아. 그러면 이 직선이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점이 이사분면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를 안 지나려면 어때야 될까?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지나죠. 그럼 기울기는 양수여야 돼. y절편은 음수거나 원점을 지나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직선의 조건 따로, 대입할 조건 따로. 뭘 먼저 해볼까? 당연히 대입 먼저. 대입하고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겠지. 쭉 가보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의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1은 0이네요. 정리해보면 1차항이 없네. 2a제곱은 내가 너무 빨리 계산하나? 그치? 그러면 둘 다 답이 되겠느냐? 어떻게 봐야 돼? a가 3일 때랑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봐야지. a가 3이라면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1은 0이니까 y는 하면 x 마이너스 7이네요. 얘는 맞죠? 이사분면 안 지나는 상태. 마이너스 3일 때는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21은 0. 그러므로 y는 털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러니까 얘는 이사분면 지나니까 안 돼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05쪽은 어떤가요? 또 7번, 12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 한근을 구하면 m 또는 n일 때 봅시다. 지금 일단 내림차순 정리는 끝나 있죠. 2차 방정식 성립 조건 다 만족했고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뭘까? x가 마이너스 1이다. 뭐 하라는 거야? 당연히 대입하라는 거지.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털어서 a값 구하면 5 또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이를 만족하는 상수 a에 대하여 나머지 다른 한근을 구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나머지 한근이라 그랬는데 왜 이게 두 개가 나올까? 원래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나머지 하나여야 되는 거지. 근데 왜 나머지 하나를 말할 때 두 개가 나온다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a가 두 개니까. 얘를 만족하는 a 값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도
짝꿍근이 둘 나오겠지. 무슨 얘기냐면 a가 5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26은 0이죠. 이때 그는 어떻게 돼요? 25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이때 x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a 값이 2개니까 방정식이 2개로 쓰이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한 근에도 2개가 나오겠지. 그 두 값이 26과 2였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끝. 다른 해석도 가능은 한데 굳이 큰 차이 없어서 그냥 근과계수의 관계로 하면 조금 더 가볍게 털립니다. 두근 합이 얼만데? a제곱이잖아. 두근 합이 20 뭐? 두근 합이 a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사실은 a제곱은 25고 a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쌍을 이뤄야 될 근이 26과 2라는 건 여기서 원래 근과계수 관계로도 털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압축적인 해석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연습은 필요하지만. 왜 어디서 띠링했니? 응? 아니야? 봅시다. 12번이었죠, 그 다음. 그 사이는 다 괜찮아요? 10. 11번, 12번 두 개 다 봅시다. 중근을 갔는데요. 뭐? 우와. 심각한데?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이야. 진짜 잘 들어야 돼. 중근하면 선생님이 떠올려야 될 거. 판별식이 0이거나 반제곱 관계. 둘 중에 뭘 먼저 보는 게 좋아? 당연히 반제곱은 직관적이잖아요. 바로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반제곱 관계가 안 보이면 판별식을 봐야 돼. 근데 반제곱을 할 게 딱 보이죠. 6의 반제곱 얼마야? 2k-1이 9네요. k는 얼마예요? 5네요. 그때 알파 마이너스 3이지. 뭘 고민해? 반이 얼마야? 플러스 3이잖아. 잘 봐. x의 제곱 플러스 2알파 x. 내가 이렇게 써줄게. 알파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준 거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지? 큰일 났어. x제곱 플러스 6x 만든 게 플러스 9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네? 중근은 마이너스 3이네요? 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너 그렇게 막 어이없다는 듯이 웃지만 내가 더 어이없으니까. 여기 부호 잘 보라,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 너 그러면 중근은 3이다 이렇게 푼 거야? 어? 응. 진짜? 지금은? 12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K값이 두근일 때 반제곱 하자.
반제곱은 너예요. 반을 제곱했더니 K제곱이고 이거는 K 플러스 6이랑 같네? 그래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에 만족하는 그 K는 너를 만족하는 K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하네? 이거의 근이 뭐라고? K래잖아. 봐봐, 잘 읽어. K 값이 방정식의 근이래. 너를 만족하는 근이 K래. 이게 뭐야? 뭐야 그게? 무슨 관계야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다르게 써놓은 거야. 방정식의 근이 K입니다. 아? K를 만족하는 2차 방식 여기 나와 있죠. 이해가 안 되니?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겠지? 한 번 더 말을 해볼게. 2차 방정식의 근이 K입니다 라고 하면 K를 대답이래. K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만족을 하는 거지. 성립하는 거지. 다음 방정식의 근이 K입니다. K를 대입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지. 근데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라며. 같은 식이겠지? B는 마이너스 6이겠지. 뭐 해볼 필요도 없지.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이거는 온전히 해석형 문제야. 먼저 판별식 D가 됐던 반제곱의 완전제곱식 관계를 봤던 어떤 걸로 보든 이건 나와야 됩니다. 인정? 그래서 K를 뭐 물론 이거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해라라고 하면 3이랑 마이너스 2지 뭐. 예.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근이 3과 마이너스 2이므로 B는 근각계수의 관계수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읽어봐봐. K를 구하기 위한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K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식도 주어져 있어. 그럼 둘이 같은 식이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인정? Did you get it?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잖아? 왜 그러는 걸까? 왜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딱 세 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입시에서 제일 비중이 큰 과목이야.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입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경험은 누구만 해봤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을 가거나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특히 여러분들이 혹시 이공계를 가서 뭐 제일 뭐 이공계가 아니라 뭐 메디컬로 가든 이공계를 가든 수학은 겁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입학을 하고자 할 때 수학 성적이 가장 비중이 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대학을 가든 뭐 어떤 전공을 배우잖아? 배우는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많아. 근데 또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입학시험, 즉 입시에서 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때가 중학교 때냐 고등학교 때냐?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이랑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계산 실력 필요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많이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들이 엄청 많이 쓰여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막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네?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해야 되는 수학이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13번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두 정수 PQ P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부터 쭉쭉쭉쭉 해서 양수 10까지 이렇게 P가 될 수 있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네. 반제곱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판별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이게 0이어야 되네. 이해됐을까?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얘가 정수니까 가능한 거야. P의 제곱이 마이너스 4Q여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P는 뭐의 배수? 2의 배수. 뭐 2K라고 해볼까? Q는 당연히 음수여야겠죠. 순서상 잡아보면.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 Q는 어떻게 되느냐? P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된다. 그치? 근데 P가 결정되면 Q가 결정이 나겠죠. 지금 이 값들을 구하라는 뜻이야. 물어보는 게 뭔데? 순서상의 개수지. 그러니까 P가 10이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Q의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10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5야. 어? 8, 8에 64 나누면 마이너스 16이야. 뭐 안 해봐도 알겠지. 마이너스 9겠지. 마이너스 4겠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런데 이거 구하라는 거냐고. 아니지? 순서상의 개수니까 뭘 알아야 돼? 아! P는 2의 배수여야 돼.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는가? 그때 참고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0,0이 들어갑니다. 중요해요. 이거만 생각하면 P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P는 0일 때를 따로 봐야 돼. 성립해야 하네. 하는데 언제? 0,0일 때 성립해. 이걸 놓치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2의 배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10개. 어? 이게 10개에다가 0,0 해서 모두 몇 개? 11개. 11개. 오, 잘 구했네. 이해되었느냐? 다 조건 해석 문제야. 여기에 계산이 뭐가 들어가니?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야. P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 곱하기 정수더라. 그러면 P는 아우 나 요즘에 천식 때문에 죽겠다. 진짜. 말하고 싶지가 않다. 아우. 넘어가. 15번. 15번 봅니다. 공통근을 가져요. A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 야, 구해봐.
구해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큰 틀에서 한 두 개, 세 가지로 풀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보셔요. 일단 공통인근 밑줄, 공통인근 밑줄 괄호 공통인수라고 쓰는 거야. 아, 요즘 선생님 글씨체 너무 좀 안 좋아졌어. 이쁘게 써야겠어. 뭔가 안 이쁘잖아. 공통인수. 그러니까 공통근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인수분해할 때 둘 다 x-알파를 갖는다. 어? 이해됐는가? 아닌가? 공통근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공통인수 x-알파를 갖는다 라는 뜻이라고. 또 감 안 오네. 2차 방정식에 근이 알파가 있다 그러면 인수분해할 때 x-알파로 인수분해 하나 된다. 이해 안 돼? 됐어?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해서 공통근 자체로 보는 방법 하나랑 공통인수로 보는 방법, 이렇게 일단 두 가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라 말이야. 공통근 먼저 털어냅니다. 그러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 자체를 비교하려면 공통근 찾아봐. 근 찾아, 빨리. 근 찾아. 근 빨리 찾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단 말이야. 그렇게만 하라고.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인수분해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얘 근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2를 근으로 가져요. 인수분해가 됐죠?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a는 0일 때 여기 4랑 a로 쪼개고 마를 x로 붙여버리면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니까 이때 그는 a 또는 4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되어버려서 근을 그냥 딱 하니 구해버릴 수가 있지요. 모든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공통이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같을 때 그때 a 값은 2분의 1이죠. 두 번째, A가 1이어도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4여도 되죠. 이해됐을까? 공통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같을 수 있어? 1과 4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던지 요렇게 둘이 같던지 요렇게 둘이 같던지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 되겠어요?
공통 인수 미치겠네 이거. A값 3개예요. 그래서 공통 인수로 문제를 해결한다 함은 눈으로만 보세요. 첫 번째 식을 F라고 해보자. 두 번째 식을 G라고 해볼게. 그런데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결론이 말이야. 얘가 x-알파가 있고 x-베타가 있다면 공통근 x-알파가 여기는 있고 뭐 여기는 베타랑 감마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상관은 없어. 근데 뭐가? 요건 같죠? 그러면 이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덧셈 또는 뺄셈 뭐 적당히 했을 때 근데 목표는 뭐냐? 최고차항인 2차항을 뭐 하면? 소거해내면 남는 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이 1차식은 x-알파가 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후보지요. 이해됐어? 그럼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최고차항인 2차항을 날릴 방법은 뭐야? 뺄셈. 위에서 아래 거 빼. 소거하고 남는 식 한번 볼게요. 그래서 f-g는 2a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이다. 이게 (2a 6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a 6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1 이게 지금 공통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공통근이야. 이게 공통근이라고. 이게 공통인수니까 이게 공통근이라고. 이해돼야 안 돼? 이게 얘라고. x-알파 공통근. 그러면 실제 공통근은 어떻게 돼요? 알파는 2a-6분의 5a-1이지. 찾았네, 공통근을.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 여기다 대입하거나 여기다 대입해서 a로 구해야겠죠. 그럼 봐봐. 인수분해해서 비교해버리면 끝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풀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풀었을까? 왜 풀었을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풀이를 보여줬을까? 근데 이거 내용은 이해가 되냐? 좀 어렵지. 천천히 해볼게. 첫 번째, 이건 이해가 되냐?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근을 구할 수 있었고, 근을 구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는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 대신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공통인수를 갖는 것이므로 어쨌든 얘네 둘 다 공통인 어떤 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얼마를 곱해서 더하든 어쨌든 최고차항인 2차항을 소거해내고 1차식을 남긴다면 이 1차식은 곧 공통근을 구할 수 있는 1차식이겠구나. 쉽게 말해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공통근이라고.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공통근이야.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니? 아니지.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걸 보여줬을까? 왜?
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인수분해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인수분해는. 얘가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땅땅땅땅 하는 거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주어져 있다면 접근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보여주긴 하는 거야. 그러면 되물어볼게. 이 상태로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중학교 3학년 때 다루게 될까? 아니야. 고딩 때는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런 2차식 자리 공통분 안 합니다. 차수가 더 높아져요. 하지만 공통분의 공통인수 성질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었어요. 오케이? 더 없어요? 없나? 뭐? 자, 16번 별표. 어려워서는 아니고 이 문제를 요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2차항부터 개수랑 상수가 A, B, C죠. 근데 이거 통째로 뒤집어졌지. 아! 전혀 연관이 없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 너의 두근이 얼마야? 3, 4지. 응? 3과 4래매. 그러면 개수랑 상수를 완전히 뒤집는 식으로 만들려면 모든 좌변, 우변을 x제곱으로 나눠봐. 어떻게 되나? x제곱으로 나눠봐. c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a는 0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때의 x는 얼마니? 3과 4지. 그러면 x분의 1을 대문자 x로 바꿔봐봐. 그럼 어떻게 돼? c 곱하기 x제곱 b 곱하기 x 더하기 a는 0이네? 이 녀석의 근은 뭐와 뭐지? 끝이지. 역수근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개수 상수가 뒤집어지면, 근데 이게 외울 게 아닙니다. 관계를 해석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역수근이 만들어지겠다. 어떤 방정식, 어떤 차수든 상관없이. 이해됐는가? 다시 한번. 이 방정식의 근이 3과 4잖아요, 아직. 그럼 3과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3분의 1과 4분의 1 역수근의 방정식이다. 계산해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보세요. 얘가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죠. 대입할 수 있는 근은 몇 개야? 2개야. 그럼 미정계수를 미지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지수 3개 관련된 등식은 2개지. 그럼 부정방정식이야. 결론은 뭔데? A, B, C를 딱 정정으로 뭐다? 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정할 수 있는 건 A 대 B 대 C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해? A를 얼마로 놓고 1이라고 놓고 B는 C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이해돼야 안 돼?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좋은 방법은 아닌 거야. 알겠는 거야? 그럼 뒤집어서 써봐. 인수분해 해봐. 요렇게 해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계수와 상수가 전체적으로 뒤집어 있다면 역수근 이 간단한 원리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면 써먹을 때 많을 수 있어요. 써먹을 때 많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역수근의 방정식을 알아두시라. 오늘 여기까지 끝. 진도 더 안 나갑니다. 이제 내신 대비 시험 공부 좀 할 거니까 대신 이번 주 확인학습은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2.3.2. 자, 과제 정리하죠. 개념 해올 거 없어요. 뭐 역수근 방정식 알아두세요. 그냥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문제는 2.3.29. 그대는 내가 내신 대비 교재 따로 줬죠. 프린트. 그거 마저 풀으시면 되고 문제는 요거만 1, 2차 학습 그냥 한꺼번에 해오세요. 그대도 내신 프린트 줬죠. 모의고사. 그거 원래 오늘 확인하기로 했죠. 총 4개 받았죠. 2개 줬나? 자, 내신 프린트 그거 2개 마저 해오세요. 받은 것들 있죠? 마무리 해오시고 그 다음 소진은 해당 없는데 그대는 무조건 그린 챌린지 해야 됩니다. 내신 봄이야. 여기까지. 수업 공부하자.